집합건물법이 언제 생겼죠? 아시는 분 있어요? 에? 언제? 집합건물법이 언제 만들어졌죠? 민법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1962년도에. 국토개혁법도 1962년도에 만들어졌고. 집합건물법 언제 만들었죠? 집합건물법은 84에 85년도에 만들었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숫자인데 아파트가 79년, 80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조금씩 더 힌트 줘볼게요. 우리나라 대규모 아파트 개발은 언제? 다 80년대 초중반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모든 개념은 그냥 토지 플러스 건물인데 갑자기 수백, 수천 세대의 사람들을 넣었는데 다 하나야. 위아더 원이야. 20층짜리에 한 층에 10개를 넣었는데 다 같은 애들이야. 그리고 200분의 1씩 그냥 지분을 주고 있다고. 그 현실에서 거래가 쉬울까 안 쉬울까요? 거래가 겁나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왜 84, 85야? 이 몇 년 동안 이제 우리 합의를 본 거지. 야, 어떻게 할래? 국회에서.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는 게 어쩔까? 어떻게 할래? 야,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합의 끝에 만든 게 집권법이에요. 그래서 정해놨죠. 첫 번째. 야, 땅이랑 건물이잖아. 근데 땅이 있으니까 면적이 몇 개 나오겠네. 그래서 면적을 나눈 거야, 이렇게. 니만 쓰는 거, 너만 쓰는 거, 모두가 쓰는 거, 그리고 땅. 그렇죠? 전유, 공유, 대지, 렛츠고 막 이런 느낌이지. 그래가지고 요거를 구분해서 면적 표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이전에는 구분 소유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 없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있었죠. 뭐 201호 세색시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법에서는 201호인지 202호인지 203호인지 모르겠고 지분 비율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할 필요가 생겼다. 그럼 정리한다를 이거 개념을 까먹어. 정리한다를 우리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대상을 확정한다는 표현 쓰겠죠. 그렇죠? 확정한다는 걸 조금 달리 말하면 이제 각 개별 호수에 대한 독립성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구분 건물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좋아요. 법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84, 85년도에. 자, 그래서 너만 쓰는 거, 같이 쓰는 거, 대지 사용권. 근데 우리가 실제 거래할 때 어떻게 거래해요? 야, 너 땅 몇 평이야? 이렇게 거래 안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집 몇 평이에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거를 알아서 자동적으로 따라가게끔 구종성을 만들어 버립니다. 강행 규정을 만들려고 민법 때 배웠어요. 분리해서 팔 수가 없다. 강행 규정 만들어놨죠. 그래서 모든 건 다 요놈 전유 부분에 부종해서 가게끔 만들어 놨다. 따라서 시장에서 실평순위, 뭐 분양평순위, 임대평순위 다 필요 없고 감정평가사들은 전유 면적으로 통일해야 된다. 이게 핵심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 볼게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84년도 이전은 어떻게 하냐 이거지. 물론 자기가 그거 알아서 공부를 정리하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부 정리 안 했단 말이에요. 본인 집 등기 떼보신 분 참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냥 냅둔단 말이에요. 그럼 84, 85년 맨날 거니까 냅두면 뭐 알아서 하겠지. 사는 거 그냥 4, 50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산다고. 근데 문제가 정확히 두 개에서 터져요. 첫 번째 할머니가 아들한테 집을 물려줬어. 아들이 사업한다고 그 집을 담보로 맡기고 사업을 한 거야. 사업이 망했네. 담보가 실행되겠죠. 담보래. 그 경매가 실행되겠죠. 안 물려낸 다음에. 그래서 경매 때 첫 번째 문제가 돼. 대표적으로 용산에 있는 용산 되게 딱 들어도 용산 한 수가 비싸잖아요. 근데 거기 되게 오래된 동네라 많단 말이에요. 후암동, 뭐 정말로 여기 보강동 이런 데 있잖아요. 젊으신 분 많으니까 이태원 근처에 이제 거기 노는데 쭉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되게 오래된 데 많단 말이야. 그런데 같은 경우는 딱 빨간 벽돌집인데 전유 공유 이게 안 나눠져 있어요. 전유 딱 써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뭐냐 지하실도 다 전유로 다 잡혀 있어. 공유로 나눠져 있지도 않고 심지어는 누가 봐도 집합 건물 같이 생겼는데 떼보면 토지 건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용도가 아니라 주택이야. 주택. 옛날에 주택 세분화되기 전에 주택. 그럼 이게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주택이야. 근데 시장에서는 101호, 102호, 103호가 특정돼서 거래가 되겠죠. 대신에 소유권 이전될 때는 지분 비율만큼 이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뭐냐면 오케이 알겠다고. 가격 수준 다 파악하고 쉽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지. 평가 방법 뭘로 할 건데? 평가 방법 거사비를 할 거예요? 토건으로 할 거예요? 확정이 애매한 것들에 대해서 거래사례 비교법 쓸지 아니면 토지 플러스 건물로 할지
그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토지 절대 평가한 다음에 전체 평가한 다음에 아까 공유 지분 토지한 것처럼 전체 평가한 다음에 지분 비율로 하고 건물도 전체 평가한 다음에 지분 비율로 해서 더 할지 아니면 요거를 내 마음대로 확정을 그 집합 건물로 내 스스로 확정을 해서 요걸로 거래사 해결법 쓸지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목적별 평가 해설서에 나와 있어요. 다가구 주택 형식의 실질은 다세대인 경우에 감정평가 어떻게 할지. 그건 해설서, 목적표 평가에서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기하세요. 목적표 평가에 특수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실질은 현황은 형식은 다가구인데 실질과 현황은 다세대인 경우 어떻게 평가할지. 토건으로 할지 아니면 그냥 집합건물로 할지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경매 때 있고요. 두 번째가 이건 진짜 복잡한 거. 세 개구나 정확히 세 개. 합칠게요 그냥. 이거는 사실 별거 없어. 왜냐면 인근의 경매도 비슷하게 했거든요. 이거는 그게 크게 문제가 없는데 두 번째가 문제예요. 옛날 거죠. 재개발할 때나 토지 보상할 때 문제돼요. 재개발할 때 왜 문제돼요? 딱지권은 소유권 개수만큼 나온다고. 그러면 딱지권 몇 개 줄 거야. 정리가 안 되는데 집합 건물이라는 게 없었을 때 만들어진 것들이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 문제가 된다고. 이거는 평가사가 어떻게 할 영역은 아니야 솔직히. 조합끼리 알아서 정관으로 지으면 돼. 내 문제는 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딱지권 개수나 이런 건 당신 알아서 하시는 거고 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 그 논점 많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목적별 평가 논점 많이 들어가 있고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가격 수준은 집합 건물로 하되 형식은 토지 플러스 건물로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평가가 조금 이상해져요. 막 개별인 2 막 2점 몇 이렇게 날 수도 있어요.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어. 형식은 우리는 토지 건물로 나가야 되니까 가격 수준만 거기에 맞추는 거죠. 보상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요거. 첫 번째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가 형식과 실질 다른 경우 처리할 때 그거는 해설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25에 2번 보시면 좀 쉽게 풀리는데 대표적으로 오픈상가죠. 그래서 직거법 1조의 2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직거법 1조에 보면 3호인가 2호인가 요건이 삭제가 하나 돼 있을 거예요. 바닥 면적 2,000회배였는데 없앤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좀 더 개념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없앤 걸로 알고 있고, 오픈 상가 구분조가 뭐냐면 이제 계속 말씀드린 동대문 상가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고 그냥 이용상 독립성인가밖에 없어요. 퓨마, 나이키, 아디다스 쓰고 있잖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누구 건지 모르는 거예요. 가벽 설치하는 거 쉽거든요. 부수는 거 더 쉽고 그냥 나사 그냥 뚝뚝뚝 조인 거 풀고 빼면 돼요. 어렵단 말이지. 그럼 이제 어려우면 대상 확정이 어려우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대상 확정이 어려우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시장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담보 설정이 안 돼요. 여러분이 나라면 생각해보니까 여러분이 은행인데 구분점포에 있는 사람이 돈 빌려달라고 왔어요. 구분점포 주겠대요. 봤는데 그러면 당신 점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본인도 몰라. 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가 만약 디폴트 나면 경매가 오잖아요.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대상 확정이 안 돼. 내가 담보 설정할 때 나이키였는데 경매할 때 보니까 퓨마야. 퓨마가 일체로 이용하고 있어. 못해 부수지도 못해 남의 거니까. 어떻게? 이런 경우 실제로 많습니다. 경매평가할 때 사고 난 경우, 담보평가 잘못해가지고. 옛날에 이런 경우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담보평가를 아무도 안 해주려는 거예요. 은행에서 담보 안 하죠. 그럼 뭐 솔직히 말해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얼마나 한다고. 안 하지. 리스크 갖고. 그래서 법에서 나온 게 뭐냐면 그 요건 바닥에 뭐 청테이프든 뭐든 간에 이렇게 경계 설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호별로 확실하게 이 호는 여기 호다라고 딱 해놓고 바닥 뭐 고속터미널 같은 데나 아니면 백화점 같은 데 그런 데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는 그래도 구분 점포도 있잖아요. 뭔가 구분 건물과 비슷하게 봐주겠다라는 게 1조의 이 취지예요. 집권법 1조의 이 취지. 그러면 담보권 설정도 편할 거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보전이 되고 그런 걸 목적으로 만든 건데, 그래서 난 이게 되게 좋은 법이라 생각한 게 어느 순간부터 이런 구분 점포로 가면 되게 깔끔해졌어. 잘 보면 혹시 인천 사시는 분, 인천 쪽에 계신 분 그래요? 부평 지하상가 같은 데 가면 옛날엔 되게
근데 무서운 형들 많았거든요. 막 삥 뜯기고 근데 요즘에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 그리고 노란색 또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각 호별로 잘 보면 쫙 깔려 있어요. 이렇게 깔려 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오고 110-1호, 110-2호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다 이런 것 막 그 요건 맞추려고 한 거거든요. 하다못해 음마 아파트 상가동만 가도 다 돼 있어요. 이렇게 표지판 다 설치도 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 대상 확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취지가 그렇다. 25의 2번 문제가 요 오픈 상가 문제였어요. 구분요법. 요 3개 정도. 그래서 구분 소유 부동산에서는 크게 나올 게 요 3개고, 플러스 알파 논점도 몇 개 있어요. 그냥 말한 김에 말합시다. 네 번째. 자, 전유, 공유, 대지 사용권이잖아요. 그죠? 사용권인데, 자. 등기 까보니까 대지 사용권이 없는 경우 평가 어떻게 할래요? 원칙상으로는 당연히 건물만 평가하는 거 있죠? 건물만 평가하는 거 있죠? 근데 이상하잖아. 건물이 공중에 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어떤 토지 위에 있는데 이게 없을 수가 있나? 그래서 예외적으로 대지 사용권이 적정 대지권이 수반될 것을 전제로 평가할 수 있다. 그게 예외적인 거고요. 사실 90% 이상은 다 적정 대지권 수반 평가로 합니다. 근데 없는 경우가 그럼 어떤 경우가 있는가?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 그대로 지적이 미정이 된 경우, 그냥 행정적 비용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송파 사시는 분, 계속 물어보게 되네. 송파 사시는 분, 송파. 그 송파 안 사셔도 그 유명한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 엘리트 말고 그 헬리오시티. 헬리오시티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제가 평가할 때 어려웠던 게 뭐냐면 등기가 안 나왔어. 헬리오시티가 세대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정리될 때까지 3년 걸렸어요. 그래서 등기 때 보면 대지 사용권이 안 나와 있어. 표제부 딱딱 하고 끝이야 그냥. 전용 면적 얼마. 왜냐면 지적 정리가 안 되는데 대지가 몇 제곱미터인지 누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등기가 안 나왔고, 심지어 소유권 보존 등기도 2년 동안 안 나온 집도 많았어요. 오래 걸려서. 그런 경우, 첫 번째 방금 말한 것처럼 행정적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그래서 블록 지번이나 환지 예정 지번이 좀 늦게 걸리는 경우 종종 있어요. 서초구에도 많아요. 우면동 쪽에 있죠. 우면동 쪽에 옛날에 세곡동 이 라인 있잖아요. 그때 이제 개발이 좀 지연되고 해가지고 아직도 블록 지번인 곳도 있고, 재작년에 평가했을 때 블록 지번인 경우도 있어요. 아직도. 그런 경우, 말 그대로 이런 경우는 사실 대지권이 없다기보다는 대지권이 그냥 아직 좀 미정리된 것 뿐인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다 나와 있는데,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소송 같은 거 걸린 경우, 세 번째는 국공유지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 네 번째는 되게 오래돼가지고 누가 누구 건지 모르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남대문 시장 같은 경우, 연상 전자상가 같은 경우, 이런 경우, 기타 여러 가지 특수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사실 이론보다는 실무 소모름에 아깝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생각나는 김에 뚝뚝 쓰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정의 쓰시고, 원래 원칙은 같이 평가하는 건데 없으니까 원칙은 건물별 평가인데 예외적으로는 같이 평가하고 적정대지권 수반해야 되고, 예시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 그대로 지적 미정이 된 경우, 소송이 있는 경우, 기타 여러 가지 사건들 예시 들면 10점이 끝나겠죠. 이런 거 크게 4개 정도 보시면 되고, 플러스 알파적인 거는 10분 쉬었다가 3교시 때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